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계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7월 29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7시 14분,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7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역성장이 좀 보이는 상황에서도 긴축 속도 조절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죠. 그리고 기업들 굵직한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급등세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우존스 1.03% 상승, 나스닥 1.08% 상승, S&P 500 1.21%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15% 상승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하락하면서 96.42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입니다. 이제 오늘 뭐 시장이 반등하고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 선호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채권금리 수익률이 좀씩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S&P 500 빅스지수 공포지수입니다. 오늘 하락한 것은 맞지만 이게 그 조금씩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이제 22.33이 맞는 수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으니까 좀 빠져주었습니다. 뭐 많이 빠져주었죠. 20 밑으로 더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저희 계속해서 트래킹 해나가고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 시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25%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뭐 이 시가 테크놀로지 움직임과는 좀 동떨어져서 움직이고 있어서 좀 짜증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좀 시가 테크놀로지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WHO에서 원숭이 두창 18,000건 넘어가서 사망자는 모두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뭐 확진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존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 발표하면서 좀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와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나왔고요.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3.4%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8.5%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존이라든가 시총 1등이었던 애플이 3.4%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야간 선물 흐름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미국장 반등 상승 마감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어쨌든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정강 후약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오후장에는 힘이 좀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오전장에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면서 또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끌고 가는 거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을 계속 올려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또는 뭐 매물대에서 매물 먹고 다시 빠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오후장에는 또 현금 비중을 또 챙겨놓고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전강 후약 장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S&P 500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섹터들 흐름들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85%, 애플 방금 보셨지만은 시간의 거래에서 쭉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존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2.21% 상승. 지금 뭐 메타라든가 퀄컴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이 반등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 변동성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미국 상원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법 처리를 하원으로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지금 법안을 상원에서는 통과를 시켰고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하원에서 통과되냐 마냐 이게 되게 중요할 텐데 하원 의장이 펠로시입니다.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얼마 전에 엔비디아 콜옵션을 매수를 했습니다. 어,
그 뜻은 뭐 하원에서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반도체 그 엔비디아를 매수를 한 거겠죠. 그래서 어, 그 좀 무던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뭐 엔비디아가 이끌고 가면서 또는 뭐 애플이 끌고 가면서 반도체들 쭉 당겨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코스피도 올라가게 될 테고 그리고 밑에 깔려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있죠.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 뭐 그 감광액이라는 포토레지스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소재들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반도체 올라가게 되면은 뭐 자율주행도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뭐 메타버스로도 퍼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반도체 어쨌든 시장이 쭉 살아나면은 주도적인 그 섹터가 생기게 다 보니까 이게 파생되면서 또 테마가 더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에서 481조 원 규모의 기후 위기 대응 법안을 합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화석 연료 사업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좀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민주당이 원래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많이 밀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어제 마감 체크할 때도 좀 보내드렸던 종목 흐름들이 있었는데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그리고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이런 것들 있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풍력 쪽에는 CS 베어링 뭐 그리고 뭐 풍력 SDN이라는 종목도 있고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좀 올라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독립성 이 중요함을 독립성에 대한 중요함을 지금 글로벌적으로 잘 느끼고 있다. 그리고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들어오면서 뭐 풍력이랑 태양광도 갈 텐데 원전도 같이 간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장중에 당연히 봐야겠죠. 이런 섹터들 종목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폴란드 수출했던 얼마 전에 그 방산 수출하면서 현대로템 쫙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수출 계약 때문에 올라갔던 뭐 방산주라든가 그리고 UAM 도시망공 관련주들, 뭐 드론 관련주들, 방산주들이 지금 축포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도시망공 교통 상용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고 8월달에 규제를 좀 푸는 그런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거 내용 관련해서 8월 달에 또 일정 맞춰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섹터로 이 UAM 드론 관련주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해당 내용도 어제 마감 체크 내용이 있다 보니까 해당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드론 뉴스입니다. 신사업 주도하기 위한 전파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날짜가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날짜가 나온 건 없고요. 일단은 8월 달에 일단은 한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드론 관련주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매매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잡힐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모바일 운전증 그리고 전국 서비스 개시를 28일부터 본격 발급 한다고 해서 어제 좀 장중에 나왔던 뉴스고 장중에 반짝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이 이제 사실상 그렇게 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니어서 뭐 좀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만 이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GTX 네, 국토부에서 5차 철도망 계획을 2024년 조기 발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또 이제 재개발 관련주라든가 건설주들 건설주들이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뭐 주택 보급하는 거 그것도 내용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 8월 달에 일정 잡아가지고 할 만한 게 UAM 그리고 건설주 요런 섹터들 8월 달에 좀 일정 맞춰서 잘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과 이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이고요. 수도 이전 협력 그리고 KF-21 개발 이 방산 뉴스입니다. 이거는 방산 뉴스 전투기 관련되어 있는 공동 개발에 대한 협력 강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수도 이전 관련해서 관련주로는 얼마 전에 뭐 식음료 관련주, 그러니까 팜유 관련주로서 좀 움직였던 JC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부동산 지분이 부동산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좀 부각돼서 인도네시아 뉴스가 수도 이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상승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담아두셨던 그 분들이라든가 또는 신규로 접근해 보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JC 케미칼이라는 종목 살펴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반값 전기차 폐배터리에 달렸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나서는 기업들이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고요. 해당 그 뉴스 관련해서 개별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신규 상장한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서는 이제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대장 종목 정도로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제 따상 가격, 이게 공모가가 5만 원짜리입니다. 공모가 5만 원짜리고요. 5만 원. 5만 원짜리가 어제 10만 원 찍었으니까 따상 가격은 찍었습니다. 따상 가격 찍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오전장에 이제 쭉 빠지고 다시 해주는 척 하더니 쭉 이렇게 쭉 밀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따상 갔다가 이렇게 밀렸으면은 추가적으로 더 밀려야지 좀 정상적이거든요. 더 내다 팔아야 돼. 가격이 빠지니까 내다 팔아야지 좀 더 빠지겠다 이런 심리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내다 팔으니까 가격이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이 최저 가격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해서 오늘 오전장에는 좀 이 양봉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수렴시킬 수 있을 만한 구간들로 진입을 하게 될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 8만 8천 원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지금 9만 원대까지 수렴을 시키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할 수 있을 때 거래량이 쭉 들어오면은 돌파 매매에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로 매매 포인트 이렇게 좀 참고 사항으로 잡힐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냥 뭐 공모가가 일단은 비싸긴 합니다만은 그 성장성으로 볼 때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에서 볼 때 폐배터리 관련주는 굉장히 기존에도 좀 주목을 받던 섹터이기도 하고 새로운 대장주가 신규 상장을 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도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좀 그 성일하이텍은 접근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뭐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은 어제 마감 체크 방송에서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뭐 개별적인 종목 코멘트는 조금은 일단 그 코스피 상황부터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내용들 전달해드렸지만은 2,415포인트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상단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제 고점보다는 다음 박스 60일선까지는 열려 있는데 너무 좀 자리가 높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2,450포인트 정도는 이번 구간에서 2,450포인트 정도를 이번 구간의 박스권 상단으로 좀 인식을 하고 해당 구간 잘 돌파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환율이 잘 빠져주는지 환율이 빠져줘야 결국에는 또 시장이 부담 없이 외국인 순매수세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율 잘 빠져주면서 2,450포인트를 잘 돌파해 줄 수 있는 흐름들 잘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또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만들어 주면서 이번 구간에도 박스권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증시에 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몇 가지 종목 더 살펴본다면 어제 조일알미늄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진입했습니다. 이 알미늄 관련주고요. 보통 이제 코스닥 종목들
그 전일 상한가를 진입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다음날 오전에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갭이 떠서 한 3에서 5% 너무 많이 떠가지고 한 6%, 8% 이런 식으로 뜨게 되면은 부담스러워서 이게 쭉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테지만은 오늘 아마 시작하는 가격을 일단 살펴보긴 해야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요 정도 이 매물대 있는 가격대에서 2,3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수렴시키고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매매 포인트는 잡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조일 알루미늄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그 확인해야 될 점은 갭 상승 출발을 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횡보 구간들을 발견을 하고요. 횡보 구간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시초가 있죠. 시초가 음봉으로 이제 어쨌든 어제 단타로 진입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샀던 이런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려고 파는 물량들이 쭉 나옵니다. 파는 물량이 나오는데도 빠지지 않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구간들에서는 잘 모니터링을 트래킹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오히려 그런 구간들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시초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시초가를 돌파할 수 있는 구간들에서는 돌파 매매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시초가 돌파 매매거든요. 시초가 돌파 매매의 포인트가 잡히니까 이런 종목들 오늘 갭 상승 출발해서 다시 한번 갭 상승 출발해서 단기 매물들 그 쭉 뱉어내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에서 횡보해주고 횡보해주는 구간에서 매수세가 쭉쭉 들어오면서 다시 시초가까지 회복을 해주고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쭉 들어올 때는 돌파 매매에 접근해 볼 수 있는 매매 포인트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항상 참고사항이고요. 항상 매수하실 때는 대응 구간들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 두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이런 종목들이 좀 하시기 어려우시다거나, 현재 시장이 좀,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다거나, 좀, 수익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하시다라고 하면은 돈의 흐름을 읽는 매매 그리고 스마트 A기법 강의까지 만나볼 수 있는 심프로라고 문자를 아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좋은 만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7월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7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셨고 8월 달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